자, 오늘 이제 12월 13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 FA 우원 베테랑 투수죠. 이 크리스 베시스 선수를 영입했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MLB.com 등 현지 매체에서 오늘 이제 크리스 베시스과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3년 6,3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네. 연평균 금액으로 쳤을 때는 무려 2,1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오프 시즌 이 FA 시장에서 이 디그롬 선수 그리고 이제 벌렌더 다음으로 현재까지는 연평균 금액 투수 3위라고 하니까 베시 선수가 꽤나 그래도 높은 금액에 토론토에 둥지를 틀게 됐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시즌에 이제 만으로 34살이 되는 베테랑 우완 투수이죠. 이 빅리그 통산 성적은 8시즌 동안 46승 34패, 평균 자책점은 3.45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기량이 많이 발전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에 화이트삭스의 16라운드에 지명됐습니다. 뭐 그렇게 기대치는 높지 않았던 선수인데 2014년 데뷔를 했고 그 겨울에 사마자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시미언 패키지로 이제 오클랜드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 선수가 역경이 많았습니다. 2016년에는 토미존 수술을 받아서 거의 2시즌을 재활에 몰두를 했고요. 2018년에야 다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2019 시즌부터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었고 지난 시즌에는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즌 끝나고 오클랜드에서 매치로 큰 대가 없이 트레이드가 됐는데 아니 올스타까지 출전했었던 우원 선발 투수를 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내보냈을까? 당시에도 좀 오클랜드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팬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그렇죠.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 오클랜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지원받는 이 수익금 공유도 없는 상황에서 연봉 총액을 낮추는데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베시스의 트레이드에 있어서 큰 대가를 받지 못했었던 거죠. 그렇죠. 페이로를 감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 어쨌든 베시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FA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빨리 좀 처분할 필요가 있었던 메시 선수였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성적은 15승 9패 181.2이닝 평균 자책점도 3.42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쳐줬죠. 그렇죠. 안정적인 3선발 자원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이후에 평균 자책점이 3.29래요. 이게 이 기간 동안 100경기 이상 이 출전한 선발 투수 중에 11위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베시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투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20 시즌부터 패스볼 구속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평균 패스볼 구속이 93마일, 그러니까 150km 가까이 나오고요. 투심, 슬라이더, 커터, 커브, 체인저 다양한 구종을 던지면서 맞춰 잡는 데도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제구 좋고 이제 땅볼 유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올 시즌에 디그롬과 슈어저가 부상 때문에 이탈해 있을 때 뉴욕 매치의 선발전은 항상 지켜줬던 거 사실 또 베시 선수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ESPN에 따르면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매물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 베시스였습니다. 매치 입장에서는 뭐 나이가 또 있기 때문에 3년 계약을 주는 것을 꺼려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선발 보강이 필요한 토론토가 3년 계약도 일단 보장을 해줬고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팀이다 보니까 살짝은 웃돈을 좀 얹어줘야 되잖아요. 연평균 금액도 2,100만 달러 조금은 높은 금액에 또 영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올 시즌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토론토의 첫 번째 목적은 역시 좌타 외야수 영입이었는데 뭐 니모를 놓쳤지만 어쨌든 이제 중견수 키어마이어 선수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두 번째 목표 선발진 보강도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베시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시즌 이 선발진 가우스먼, 마노와 베리오스에 이어서 이제 베시까지 4선발까지는 또 확실하게 갖춰놓은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이제 기쿠치라든지 아니면 미치 화이트 이 두 선수가 아마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선발 투수 영입이 필요했던 이유가 사실은 베류기 트리오라고 하잖아요. 이제 류현진 선수가 섞여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베리오스, 류현진, 기쿠치 이 세 명의 선발 투수가 연봉 5천만 달러 가까이 받는 선수들인데 이 세 선수가 모두 사실 기대 이하였습니다. 올 시즌에. 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부진 끝에 결국에는 토미존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베리오스 선수는 시즌 내내 이제 9위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성적이었고 기쿠치는 사실 말할 것도 없었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토가 이 선발 보강을 조금 더 비싼 금액일지언정 이 안정적인 선발 투수를 영입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ESPN이 이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토론토는 2020 시즌을
앞두고 류현진에게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을 안겼다. 단축 시즌에는 뛰어났지만 지난해에는 일관성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6개월 전에 결국에는 이제 토미오 존 수술을 받았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류현진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부상 때문에 기량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술까지 받게 되다 보니까 그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베셋 선수가 또 시장에서 인기 있었던 이유, 뭐 나이 34살이잖아요. 다음 시즌부터.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따내기는 어려운 자원이라는 게 오히려 구단들에게는 요즘에는 단기 계약으로 데려오는 게 좀 약간 트렌드처럼 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크리스 베시이 30살 투수가 이 정도 성적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계약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6년, 7년 계약 규모. 그렇죠. 만으로 34, 이제 30대 중반이 완연한 나이이기 때문에 3년 계약으로 그나마 끊을 수 있는 자원이고 그래서 더 시장에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류현진 선수의 복귀 시점은 딱 1년이죠. 이 목표하는 복귀 시점 내년 6월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혹은 이제 8월 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토미존 수술 복귀 기간이 짧게 잡으면 뭐 1년 안에 복귀하는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이 완벽한 재활을 마친 상태에서 복귀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저는 후반기 복귀가 좀 유력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 토론토의 신임 감독이죠. 슈나이더 감독도 윈터 미팅에서 시즌 중반쯤 언젠가는 류현진이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돌아와서 류현진이 커리어 내내 보여줬던 좋은 폼을 되찾기를 바라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팀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슈나이더 감독도 류현진의 존재를 여전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돌아왔을 때 큰 힘이 될 거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벤치 코치를 하면서 류현진 선수의 활약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던 감독인 만큼 류현진 선수에 대한 신뢰도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제 팬그래프에서 집스 프로젝션, 이 류현진 선수 그리고 이제 다른 토론토 선수들의 다음 시즌 이 예상 성적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성적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6회에 116.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93인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100이닝 소화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주목해야 될 건 역시 평균 자책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지만 류현진 선수 여전히 3점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는 프로젝션으로 보더라도 내년 시즌 활약이 어느 정도는 기대가 된다는 거고 류현진 선수는 항상 프로젝션 이상의 성적을 늘 보여줘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상의 활약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요. 마누아라든지 가우스먼 같은 경우는 이 집스 프로젝션에서도 각각 평균 자책점 3.43, 3.66 굉장히 좋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는데 베리오스나 기쿠치 같은 경우에는 4.38에 4.49 좀 실망스러운 성적이긴 합니다. 사실 올 시즌에 그러니까 올해 보여준 볼산비를 생각했을 땐 이런 수치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류현진 선수가 오히려 평균 자책점 면에서는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건강하기만 하면 류현진을 좋은 투수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인 그렇죠. 것 같고 올해도 사실은 내년에 이렇게 4선발 체제가 확고한 상황에 내년에 만약에 부상에서 류현진이 돌아오면 선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4선발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에서 5선발 경쟁을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펼쳐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보면 알겠지만 사실 선발 로테이션이 5인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즌이 메이저리그 대부분의 구단은 없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시즌을 치르다 보면 뭐 부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부진한 선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건강하게 재활만 마치고 복귀를 한다면 일단 여기서 몸값이 도움이 돼요. 연봉이 2천만 달러인 선수를 메이저리그에서 안 쓴다? 사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건강하게만 돌아오면 반드시 기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스트리플링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류현진 선수의 부상 그 이후에 선발 자리를 얻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렇죠. 기쿠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계약을 따내고 왔지만 결국에는 부진 끝에 불펜으로 강등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시즌 내에 변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선발 기회를 못 얻을 것이다. 이거는 조금 더욱더 나아간 이런 예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후반기에 이제 돌아와서 좋은 모습으로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뭐 포스트 시즌에도 만약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건 뭐 FA 쇼케이스 개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디그롬 선수와 류현진 선수가 물론 이 수상 경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디그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반 시즌 동안 보여준 활약으로 또 대형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류현진 선수도 메이저리그 잔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동안의 커리어를 쌓아왔기
해왔기 때문에 이제 복귀를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랜만에 또 토론토의 선발 투수 영입 소식과 관련해서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류현진 선수와 관련된 생각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류현진 선수가 또 내년에 다시 한번 또 투수에서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